이 내용은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의학적 조언이나 치료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시라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차를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여 안전성과 적절성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제가 비뇨기과에서 실제로 받았던 전립선 비대증 검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처럼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까봐 검사를 꺼리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검사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 검사 여러 항목들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소변 검사, PSA 혈액 검사, 요속 검사, 잔류량 측정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직장 수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증상 정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비뇨기과 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설문지입니다.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가 직접 답하여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문항들은 원래 객관식 형태로 구성된 설문지인데요. 오늘은 보기 없이 문항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유형의 설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잔뇨감.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것처럼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2. 비뇨.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본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본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3. 간헐료.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소변 줄기가 멈추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4. 요절박. 최근 한 달간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5. 양뇨. 최근 한 달간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느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6. 힘주기.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만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7. 야간뇨. 최근 한 달간 밤에 잠자리에 든 후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8. 삶의 질. 지금과 같은 배뇨 상태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PSS 점수에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증상의 경중도를 판단합니다. 총점은 0점에서 35점까지입니다. IPSS는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도 사용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중등도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면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 전립선 비대증 자체를 직접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대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지 또는 증상의 원인이 요로 감염, 방광암, 신장 질환 혹은 요로 결석과 같은 다른 질환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방광에 소변이 정체되기 쉬운데 이는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요로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소변 검사가 중요한 이유로는 전형적인 증상인 빈뇨, 잔뇨감, 양뇨 등은 다른 질환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이러한 유사 질환들을 감별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막고 정확한 진단에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배뇨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와 세균이 다량으로 검출되면 이는 비대증이 아닌 요로 감염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항생제 치료가 우선됩니다. 이처럼 소변 검사는 비뇨기계 건강의 전반적인 스냅샷을 제공하며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PSA 혈액 검사.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하지만 PSA 수치는 전립선암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만으로 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증 환자에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PSA 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립선암 감별.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유사한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립선 부피 추정. PSA 수치는 일반적으로 전립선의 크기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SA 수치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의 심한 정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 판정.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 일부는 PSA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중 PSA 수치의 변화를 추적하여 약물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속 검사.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소변의 흐름 속도와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방광과 요도 기능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최대 요속은 보통 15에서 20ml/s라고 하는데요. 전립선이 커져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이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므로 소변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 최대 요속이 15ml/s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잔유량 측정 검사.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방광 기능과 배뇨 장애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속 검사와 잔유량 측정 검사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검사 받을 때 최대한 소변을 참고 내원하라고 하더군요. 최대한 참고 갔는데 속도는 기억에 없지만 용량은 기억이 납니다. 소변을 비이커에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90cc 못 미친 기억이 나네요. 이 검사를 저는 3회나 했습니다. 1차 90cc 정도 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며칠 뒤 2차 110cc 정도 보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좀 더 분발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3차 139cc 정도 찍으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최고 기록 갱신했네요. 이제 이 검사는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3차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보다 먼저 검사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70대 분이셨거든요. 410cc량을 보셨다는 얘기에 주변 간호사와 환자분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 2가지 항목이 남아있죠. 문제의 2가지 항목 시작합니다. 얘들도 2가지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전제 조건은 소변을 최대한 참고 내원하라는 것과 청결입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질환을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체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가 손가락을 이용해 전립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주된 목적은 전립선의 크기, 모양, 경도, 그리고 표면의 불규칙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감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 항문을 통해 초음파 기구를 직장 안으로 삽입하여 전립선의 영상 정보를 얻습니다. 전립선이 직장과 바로 인접해 있어 다른 복부 초음파 검사보다 훨씬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같이 진행하는지 이해하셨죠? 검사 시행 시간은 직장 수지 검사가 한 20초 정도, 경직장 초음파 검사가 한 2분 정도 걸린 듯합니다. 수지 검사할 때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꾹꾹 4-5회 정도 누르거든요. 소변을 최대한 참고 내원한 상태라 요도를 감싼 전립선을 누르니 소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를 때마다 그 압력에 살짝살짝 나오게 됩니다. 엄청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 수지 검사와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3차 요속 검사와 잔류량 측정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에 결심하는 과정이 힘들고 심리적 불쾌감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 본인의 전립선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이 객관적 수치로 나옵니다. 정상인의 크기, 중증인 환자의 크기, 현재 환자의 크기, 비교 후 경증 중증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전립선 비대증 검사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우술차 후기는 영상 분량으로 인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은 의학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점,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니 혹시라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차를 복용하기 전에도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